그는 주저함 없이 발사체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화약을 취한 후 집중하여 탄환의 무게를 조절하고 결국 그것들을 수제지뢰로 만들었다. 자신의 집 마당에서 노인은 온 힘을 다해 정교한 배수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그 후 그는 가득 연료를 붓고 모든 동작이 능숙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도로 가장자리에 기폭장치를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는 모든 흔적을 풀로 덮고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하나의 덫을 완성했다. 그는 다시 신중하게 위치를 표시한 후 이중총의 총신을 자르고 적이 지나가야 할 위치에 놓았다. 그들은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노인은 철근을 끝까지 갈아낼 때까지 열심히 작업하여 날카로운 못으로 만들어 땅에 박았다. 썩은 나무 조각들도 이용했으며 못으로 가득 채운 후 터널 입구에 설치했다. 그는 모든 덫이 배치된 후 초본으로 날카로운 가시를 다듬어 총의 풀을 만들었다. 그는 오래된 먼지가 쌓인 무기들을 꺼냈고 처음에는 최대한 당겨진 활이었고 그것을 자동 발사장치로 개조했다. 결국 그는 대전차 지뢰를 확보해 적의 테러를 차단할 준비를 했다. 이 늙은이를 봐라. 적들에게 도망칠 기회를 절대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이 적들은 빠르게 문으로 다가왔지만 이 뼈와 바람으로 가득한 얼굴의 노인에게 그들은 그저 죽은 자들일 뿐이었다. 천지를 진동시키는 폭발과 함께 불꽃이 치솟아 그들의 테러를 차단했지만 적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농장 곳곳에 함정이 가득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들은 즉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 갱단의 두목은 하급 구성원들에게 포위하라고 명령하며 이 늙은이를 혼내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이 노인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게릴라 전술에 매우 능숙했다. 그는 매우 민첩하게 적을 쓰러뜨리며 날아오는 총알을 재빠르게 피했다. 그 순간 몇 명의 하급 범죄자들이 집 안으로 돌진하려고 했다. 그 결과 그들은 기름에 젖어 있었고 그 노인은 적절한 시기에 머리를 내밀어 정확한 총알로 3명을 즉시 쓰러뜨렸다. 이를 보고 두목은 급히 하급 범죄자들에게 두 팀으로 나뉘어 숨겨진 입구로 침입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믿으며 우위에 서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노인의 힘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다. 이 분노한 야수와 맞닥뜨리자 그들의 패배는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었다. 터널 안의 지형은 매우 복잡해서 아이들은 흩어져서 찾기 시작해야 했다. 그 후 노인은 연민 없이 빠르게 그들을 처치하며 머리에 총알을 날렸다. 다른 쪽에서 소리를 듣고 한 아이가 급히 달려갔다. 그 결과 그는 반응하기도 전에 노인에게 처치당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의 총알도 점점 소진되고 있었다. 적이 압박해오자 노인은 철관을 집어들어 한 명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불행히도 노인도 총에 맞아 쓰러졌다. 하지만 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칼을 휘둘러 적의 다리를 베어버렸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그의 목에 추가 칼을 찔러서 다시 한번 적을 제압했다. 동시에 그의 부하들이 하나씩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급히 구조를 요청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땅에 널브러진 시체들을 보았을 때 그의 표정은 갑자기 창백해졌다.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이 그를 감싸고 처음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이렇게 화난 짐승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다. 노인은 람보라는 이름으로 미 육군의 특수부대 소속이었던 전직 군인이다. 베트남 전쟁과 여러 군사작전을 겪은 후 그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지니고 있어 결코 지울 수 없는 상태다. 그는 후천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농장에서 평화로운 삶을 통해 치유와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 노력해왔다. 람보는 결혼한 적이 없지만 적의 딸과 그녀의 할머니를 양육하고 그 딸의 이름은 가브리엘라이다. 어느 날 저녁, 가브리엘라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농장에 있는 터널을 구경하러 갔다. 희미한 빛을 이용해 남자친구는 그녀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했지만 가브리엘라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는 그녀가 항상 람보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자신만의 경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남자친구가 실망에 빠져 있을 때 가브리엘라의 전화가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가브리엘라의 친한 친구 지젤이었다. 지젤은 가브리엘라에게 그녀의 생부를 마침내 찾았다고 소식을 전했다. 그 아버지는 현재 그들의 마을 근처 멕시코에 살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가브리엘라는 감격하여 급히 람보에게 전할 생각을 했다. 그러나 람보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얼굴에 분명한 걱정을 나타냈다. 그는 가브리엘라에게 가지 말라고 강하게 권했다. 람보는 가브리엘라에게 그녀의 생부는 찾을 가치가 없는 괴물이라고 진지하게 말했다. 게다가 멕시코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이 가득하다. 그러나 지금 가브리엘라는 가족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만나 그가 자신을 왜 버렸는지 명확히 묻고 싶어 했다. 대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맞아 가브리엘라는 결국 멕시코로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친구 지젤을 만나러 갔다. 지젤의 도움으로 그들은 가브리엘라가 밤낮으로 그리워한 아버지를 빠르게 찾았다. 하지만 그 직후 아버지는 가브리엘라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냉정한 배척과 쫓아내는 것이었다. 이 무자비한 남자와 마주한 가브리엘라는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문이 닫히자 가브리엘라는 한동안 멈춰 서 있었다. 결국 그녀는 등을 돌리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지젤은 가브리엘라의 평소와 다른 모습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급히 다가갔다. 그녀는 밤에 운전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냥 술집에 가서 기분을 전환하고 내일 집에 가자. 이때 가브리엘라는 마음속 이야기를 어디에 털어놓을지 몰라서 친구와 함께 술로 우울함을 달래기로 결심했다. 술집에 들어가자마자 수염을 기른 한 남자가 다가와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가브리엘라는 세상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그의 달콤한 말에 전혀 저항할 수 없었다. 순진한 가브리엘라를 보고 남자는 그녀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몰래 음료수 컵에 약을 넣었다. 가브리엘라는 아무 의심 없이 잔을 비워 모든 것을 잊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녀의 악몽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틀 후 람보는 가브리엘라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번개에 맞은 듯 정신을 잃었다. 그는 그 짧은 이틀 만에 가브리엘라가 자신의 할머니를 잘 돌본 후에 그렇게 끔찍한 사건을 겪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람보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혼자서 멕시코로 직행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가브리엘라를 찾기로 결심했다. 람보는 가브리엘라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 집에 문을 두드리자 그를 맞이한 것은 냉담함과 추방이었다. 람보는 즉시 분노를 느끼며 역겨운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극도의 후회를 했다. 10년 전 이 일을 회상하며 람보는 그때 그놈의 목을 꺾었어야 했다고 말하며 그러면 오늘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람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가브리엘라를 가능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지젤을 찾으러 갔다. 지젤은 그에게 가브리엘라가 생부의 집을 떠난 후 계속 울었다고 전했다. 그 후 그녀는 가브리엘라를 할머니 집에 데려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술에 취해 서로 헤어졌고 처음엔 람보가 의심스러운 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곧 람보는 지젤이 가브리엘라의 팔찌를 차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지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이때 람보는 더 이상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람보의 질문에 직면한 지젤은 여전히 부인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람보는 그녀를 쉽게 용서하지 않았다. 지젤은 람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결국 그녀는 진실을 털어놓고 람보를 할머니 가게로 안내했다. 할머니 가게에서 지젤은 그날의 남자에게 손가락을 가리켰다. 람보는 즉시 손을 쓰려 했으나 결국 분노를 억누렸다. 그는 그 남자가 떠나도록 하고 자신은 몰래 뒤를 쫓기로 결정했다. 이때 람보는 한 여자가 그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들은 명백히 같은 목표를 겨냥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는 여자와 팔짱을 끼고 할머니 가게를 나섰다. 람보는 기회를 잡아 그 남자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람보는 가브리엘라의 행방을 추궁했지만 그 남자는 매우 건방지게 대꾸했다. 람보는 극도로 화가 나서 칼 손잡이로 그의 가슴을 세게 가격한 다음 그의 허벅지에도 칼을 찔렀다. 람보는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고 가능한 한 빨리 가브리엘라를 찾고 싶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그의 분노를 받아야 한다. 고문을 견디지 못한 지기는 람보를 자신의 두목에게 데려가기로 동의했다. 지기의 안내에 따라 람보는 멕시코 갱단의 본거지에 빠르게 도착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딸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에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계획이 전혀 없었다. 그는 무모하게 돌진했고 너무 성급해서 람보는 순식간에 경비병에게 발각되었다.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그를 불리한 상황에 빠뜨렸고 람보는 적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공격한다면 돌에 맞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그는 잠시 후퇴한 후 다른 기회를 찾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늦었고 그는 갱단의 무리에게 빠르게 포위당했다. 수백 명의 악당을 마주하게 된 람보는 그 자리에서 철저히 수색당했다. 갱단 두목이 람보에게서 가브리엘라의 사진을 보았을 때 옆에 있던 한 부하가 즉시 그녀가 그들이 방금 납치한 여자라는 것을 알아챘다. 람보는 그 말을 듣고 매우 분노하여 공격하려 했다. 그러나 즉시 수십 개의 총이 그의 머리에 겨누어졌다. 결국 갱단 두목은 부하들에게 람보를 혹독하게 때리라고 명령했다. 한때 전장에서 유명한 전사였지만 나이가 많아진 탓에 람보는 금세 찌그러지고 만신창이가 되었다. 수백 명이 폭력배의 공격을 받자 그의 얼굴은 부풀어 올랐다. 람보가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 갱단 두목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가 왜 람보의 목숨을 살려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가브리엘라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그의 부하들이 람보의 칼로 그의 얼굴을 긋도록 시켰다. 이것은 그가 람보에게 준 경고이자 모욕이었다. 갱단 두목의 이름은 빅터 마르티네즈다. 그의 형은 휴고 마르티네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멕시코에서 악명 높고 잔인한 인신매매범이다. 그들은 멕시코에서 오랫동안 밀가루 밀매를 해왔다. 그들의 세력은 커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용병들도 매우 난폭하다. 이는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어두운 세력이다. 갱단 사람들은 떠난 후에 다행히도 람보가 죽어가고 있을 때 한 여성이 그를 발견해 살려주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그날 바에서 신부를 주시했던 여성이다. 신부가 람보를 이곳으로 데려올 때 그녀도 몰래 따라왔다. 그 시점에 우두머리가 람보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 부하가 경로했다. 그는 그 분노를 가브리엘라에게 쏟았다. 그는 그녀를 죽이기로 결심했으며 그 부하의 설득을 듣고 우두머리가 그에게 동의했다. 그 부하는 즉시 가브리엘라를 끌고 갔다. 그러나 그는 즉시 손을 대지 않고 그녀가 극심한 고통을 겪기를 원했다. 그들은 가브리엘라에게 물건을 들어와 그녀의 정신과 육체를 빠르게 무너뜨렸다. 람보를 죽이지 않은 것을 처벌하기 위해 그들은 가브리엘라의 얼굴에 비슷한 상처를 남겼다. 결국 그녀는 어두운 곳에서 쓸모없는 물건처럼 버려졌다. 다른 곳에서 한 여인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람보는 점차 회복되었다. 람보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그 여성은 그에게 4일 동안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후 그 여성은 람보에게 자신이 기자라고 말했다. 그녀의 여동생도 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호작용을 해서 납치되었고 불행히도 그녀는 사망했다. 이를 듣고 람보의 마음속 분노의 불길은 더욱 치솟았다. 그는 고통을 억누르며 여성 기자에게 공감을 표했다. 이후 람보는 여성 기자에게 가브리엘라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알려주기를 바랐다. 비록 무력함을 느끼지만 결국 그 여성 기자는 람보에게 가브리엘라가 갇혀 있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기로 결심했다. 중요한 정보를 얻은 람보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행동에 나섰다. 날카로운 관찰력 덕분에 람보는 기자가 제공한 갱단의 은신처를 신속하게 찾아냈다. 내부에 침투하기 위해 그는 변장하여 유흥객으로 위장했다. 문을 통과하자 람보는 더 이상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이 순간 그는 마치 미친 사자처럼 학살에 돌진했다. 감시하는 깡패들은 람보에게 전혀 저항할 힘이 없었고 그는 한 점의 망설임도 없이 처치했다. 은신처의 깡패들은 차례로 람보의 손에 쓰러졌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람보는 결국 공포에 떨고 있는 가브리엘라를 구석에서 찾았다. 람보의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서야 그녀는 점차 진정되기 시작했다. 가브리엘라를 보는 순간 람보의 심장은 꽉 조여지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의 상처와 팔에 난 피어싱 자국을 보며 람보는 매우 아팠다. 그는 가브리엘라를 조심스럽게 안고 집으로 데려갔다. 람보의 따뜻한 품 안에서 가브리엘라는 점차 차분함을 되찾았다. 그러나 잔인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그녀의 몸은 너무 약해졌고 람보는 가브리엘라에게 팔찌를 조심스럽게 착용해 주었다. 결국 그녀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주려고 노력했다. 가브리엘라는 후회 속에 울며 마지막 숨을 거두고 영원히 이 세상과 이별했다. 람보는 가브리엘라를 극심한 슬픔 속에 묻고 그때 가브리엘라의 할머니도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다. 그 어떤 날보다도 이제 가장 위험한 괴물은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농장을 죽음의 함정으로 가득한 전쟁터로 바꾸었다. 그 후 람보는 혼자서 멕시코로 돌아갔다. 그는 빅터의 소굴에 도착했고 가슴속의 분노가 그를 자신이 사랑하는 딸에게 해를 끼친 자들을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결심으로 이끌었다. 차가운 총성이 울리며 경비병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람보는 미친 듯이 안으로 뛰어들었다. 경비병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반응할 틈도 없이 람보에게 하나씩 제압당했다. 설령 빅터, 범죄자 형제라도 람보의 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음 날 후고는 급히 빅터에게 나쁜 소식을 들었다. 눈앞의 장면에 그는 경악했고 빅터의 머리는 없고 그의 가슴 위에는 가브리엘라의 사진이 꽂혀 있었다. 사진에는 농장의 주소가 적혀 있었고 람보의 노골적인 도발에 후고는 극도로 분노하여 수백 명의 부하들을 소집했다. 모두 후고의 지휘 아래 무기를 쥐고 잔혹하게 나아갔다. 그들은 람보의 농장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지만 후고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괴물은 그의 딸의 무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후고의 차량 행렬이 농장 입구에 나타났지만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람보가 활성화 버튼을 눌렀다. 큰 폭발 소리가 울려 퍼지며 농장으로 이어지는 길은 불바다가 되었다. 휴고는 급히 차에서 내려 부하들을 이끌고 포위 공격을 시작했으나 대군을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약한 모습을 보였다. 람보의 치밀한 함정과 게릴라 전술에 맞서 폭도들은 빠르게 무너졌다. 휴고는 부하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터널로 돌진하도록 했다. 터널의 복잡한 지형은 그들이 흩어져 찾도록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람보가 원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하나씩 폭도들이 쓰러져갔고 휴고는 완전히 동요했다. 휴고가 부하를 부르자마자 람보는 즉시 폭발 장치를 작동시켰다. 터널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농장의 땅도 우르르 무너졌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휴고는 두려워 도망쳤지만 그는 분명 멕시코에서 악명 높은 범죄자였다. 궁지에 몰려도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하기로 결심했으며
휴고는 손에 총을 꼭 쥐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람보의 분노 앞에서 그는 도망칠 길이 없었고 그때 휴고는 탄환을 점검하고 있었다. 람보는 유령처럼 갑자기 나타났고 주저하지 않고 활을 쏘았다. 연속으로 날아온 2개의 화살이 휴고의 어깨에 꽂혀 그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반응할 새도 없이 람보의 3번째 화살이 그를 나무에 박았다. 휴고는 고통 속에서 절망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잠시 뒤 그는 쓰러졌다. 람보는 모든 것을 냉정하게 바라본 후 날카롭게 갈린 람보의 칼을 꺼내어 천천히 휴고에게 다가갔다. 그는 이 범죄자가 두려움 속에서 죽기를 원했으며 람보는 칼을 높이 들고 온 힘을 다해 휴고의 가슴을 찔렀다. 갑옷을 갈라놓고 그의 심장을 꺼내기 위해 손을 뻗었다. 딸의 복수가 이루어졌고 눈앞에 있는 적이 움직이지 않자 람보의 마음속 분노는 점차 가라앉았다. 그는 등을 돌리고 걸어갔다. 석양의 하늘에 비춰지는 그의 그림자는 강인하면서도 외로웠다. 오직 피로 물든 전장은 이 끔찍한 복수의 증거로 남아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